네, 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자, 오늘 두 종목이 청약을 시작했지만 또 내일도 두 종목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두 종목을 묶어서 간단하게 체크를 해볼 텐데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HEM 파마라는 종목하고 에어레인이라는 회사입니다. 두 종목은 내일과 모레, 즉 금요일까지 청약이 진행되거든요. 환불기간이 4일이고 오늘 청약을 시작한 두 종목과는 일정이 겹쳐 있게 되니까 총 4종목이 청약이 겹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비례 청약을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장일은 다행히 두 종목이 각각 상장하게 되는데 5일에 HEM 파마 그리고 8일에는 에어레인이 상장하게 되는 일정이거든요. 현재로서는 두 종목이 단독 상장할 것이라고 예정이 되어 있긴 한데 아직 다음 주 청약하는 종목들의 상장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으니까요. 아마도 8일에 상장하는 에어레인은 토모큐브와 함께 상장할 가능성이 약간은 있을 수도 있는데 여하튼 현재 7일이 비어 있으니까 토모큐브는 7일로 정해지길 바라봅니다. 자, 그리고 두 종목은 수요 예측 결과가 큰 차이가 없었는데요. HM 파마는 2251개의 기관이 참여를 했고 의무 합격 신청 비율은 0.3%였습니다. 그리고 에어레인도 2228개의 기관이 수요 예측에 참여를 했고 의무 합격을 신청한 비율은 0.5%였으니까요. 최근에 상장하고 있는 종목들처럼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그냥 무난한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HM파마는 수량 기준으로 의무 합격이 0.3% 신청이 들어왔고 건수 기준으로는 0.2% 신청이 들어왔더라고요. 확약이 얼마로 확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확약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에어레인은 수량과 건수 동일하게 0.5%씩 신청이 들어왔는데 확약 신청 비율은 이 종목도 적지만 그래도 수량과 건수 비율 차이가 없었으니까요. 최종 배정에서는 확약이 조금 늘어나는 것을 한번 바라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보는 것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한 종목씩 청약 정보를 체크를 해볼 텐데요. 먼저 HEM 파마부터 보면 최종 공모가는 23,000원으로 확정이 되었거든요. 상단 가격을 21% 초과했으니까 최근 종목들과 비슷하게 초과가 되었고 공모가 신청 결과를 보면 23,000원 이상을 신청한 비율이 약 97%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HM파마는 이번 IPO로 160억 원을 모집하게 되고 시가총액은 약 1,600억 원으로 상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현재 매출 대부분이 아메이로부터 나오고 있었는데 아메이와 20년간 독점적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고 현재 아메이 제품을 판매할 때 이 회사의 기술이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보니까 나에게 맞는 유산균이 어떤 게 적합할지 개인별로 분석을 해주는 헬스케어 서비스가 주력 사업인데요. 아메이의 제품을 구입하려는 고객들을 분석을 해주고 이렇게 총 6가지 유산균 중에서 가장 적합한 제품을 추천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매출 대부분이 현재 아메이에서 나오게 된 배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한국에서만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일본이나 미국 등 해외로 확대를 해 나가면서 회사를 성장시켜 나갈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실적이 적자인데요. 아마도 회사를 창업하고 아직까지 흑자를 기록해 본 적은 없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 매출이 조금 빠르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23년 매출액이 53억 원이었는데 올해 상반기에 벌써 작년을 넘어섰고 매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적자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약간 인상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하튼 회사는 계속 성장을 이어나가면서 26년에는 흑자로 전환할 수가 있다고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종목은 기술 특례 조건으로 상장을 하게 되는데요. 27년 실적을 추정해서 공모가를 산정을 했기 때문에 현재 실적으로 밸류를 체크해 보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밸류 체크를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3개월 환매 청구권이 보유가 되어 있었는데 요즘의 공모주 분위기를 고려해 보면 이 종목이 환매 청구권을 사용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도 환매 청구권이 있으면 조금 마음 편안하게 청약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환매 청구권이 있다는 점은 그래도 긍정적입니다. 자, 그리고 HM파마는 이번 IPO로 약 70만 주를 모집하게 되는데
우리사주조합에 따로 배정을 하지 않았고 일반 투자자에게는 약 17만 주를 배정을 했었고요. 그리고 주관사가 신한투자증권이고 일반 투자자는 최대 11,000주까지 청약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풀청약을 하려면 증거금은 약 1억 3천만 원이 필요하게 되고 최소 수량은 10주로 증거금은 11만 5천 원입니다. 그리고 신한투자증권도 청약 수수료는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일에 유통될 수 있는 물량이 207만 주였는데요. 전체 주식의 약 30% 물량이 유통되는 조건이고 유통금액도 477억 원 정도라서 유통 물량이 많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적지도 않은 그냥 보통 수준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유통 물량 구성을 보면 기존 주주가 물량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게 되는데 기존 주주는 상장일에 138만 주를 매도할 수가 있으니까요. 공모주주보다 약 2배 많은 물량을 보유하게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주주의 구성을 보니까 재무적 투자자는 62만 주를 보유를 하고 있었고 개인 주주는 76만 주를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 주주가 물량을 조금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종목은 임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많이 부여를 했던데 리스트가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정리하기가 어려웠고 여하튼 스톡옵션이 약 53만 주가 부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전체 주식의 7% 정도로 적지 않은 수량이니까요. 상장일에 스톡옵션까지 더해줄 수가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 종목의 유통 물량은 그다지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HM파마는 일단 여기까지 보고 이제 에어레인을 정리를 해볼 텐데요. 에어레인은 공모가가 23,000원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두 종목 가격이 동일하죠. 다만 에어레인은 상단 가격을 24% 초과했으니까 HM파마보다 조금 더 많이 초과되었다는 차이는 있고요. 여하튼 이 종목도 23,000원 이상을 신청한 비율이 약 96%였으니까 공모 가격은 수요 예측 결과를 무난하게 반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어레인은 이번 IPO로 276억 원을 모집하게 되었고 시가총액은 약 1,900억 원으로 상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기체에서 특수가스만 분리할 수 있는 그런 기체 분리막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질소가스나 바이오가스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따로 모을 수가 있는 그런 장비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체를 모아주게 되면 사고 위험이나 환경오염도 줄일 수가 있고 또한 이렇게 모인 가스를 다시 활용할 수도 있게 되니까요. 향후에 시장이 조금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에어레인은 롯데케미칼이나 포스코 그리고 SK이노베이션 등에게 제품을 공급을 하고 투자도 받았더라고요. 아무래도 고객사들이 에어레인의 이런 제품을 한번 사용을 해보고 기술 가능성을 발견을 했기 때문에 상장하기 전에 미리 투자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요. 저는 이런 부분도 조금 긍정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올해 9월까지 누계 실적이 기재가 되어 있었는데 올해 3분기까지 매출액이 149억 원이었고 영업이익은 12억 원이더라고요. 매출이 아주 빠르게 성장하지 않지만 그래도 매년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아직까지 기업 규모가 크지 않지만 그래도 잘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이 종목도 2027년 실적을 추정해서 공모가를 산정을 했고 HM파마와 마찬가지로 기술 특례 조건으로 상장을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이번에도 밸류는 스킵을 하도록 하고 바로 청약 정보를 체크를 하겠습니다. 에어레인은 이번에 120만 주를 모집하는데요. 일반 투자자에게 30만 주가 배정이 되어 있고 우리사주조합에 따로 배정을 한 수량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관사는 신영증권인데 아시다시피 신영증권 최소 수량이 50주이거든요. 그러므로 균등 청약만 하려면 증거금이 57만 5천 원이 필요하게 되고 그리고 일반 고객은 만주까지 청약을 할 수가 있는데 만주를 청약하려면 증거금은 1억 1,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신영증권도 청약 수수료는 2,000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에어레인은 상장일에 287만 주가 유통될 수가 있더라고요. 전체 주식의 35% 정도 물량이 유통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유통 물량이 조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 주주 중에서 상장일에 매도할 수 있는 물량이 167만 주로 전체 주식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종목도 공모주주보다 기존 주주가 보유한 물량이 더 많은 상황이고 기존 주주의 스탠스가 상장일 흐름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리고 기존 주주의 구성을 보면 재무적 투자자는 132만 주, 그리고 개인 주주는 35만 주를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재무적 투자자가 물량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상장일에 조금 역할을 해주길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스톡옵션이 있었지만 내년부터 행사가 가능했으니까요. 상장일에 추가될 수 있는 물량은 없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유상증자 내역을 살펴보니까 21년도에 취득을 했던 주주들은 주당 약 5,700원에 취득을 했고, 그리고 작년에 마지막으로 취득을 했던 주주들은 주당 약 16,300원으로 취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취득을 했던 주주들도 공모 가격 대비하면 약 30% 낮은 가격으로 취득을 하였으니까요. 이번 종목도 다른 공모주들과 마찬가지로 상장일에 기존 주주의 물량은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그냥 참고 삼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 텐데요. 앞서 상장일을 보셨겠지만 두 종목은 상장일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우열을 비교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비례청약을 해야 되는 분들은 어느 쪽에 힘을 조금 더 실어줄 것이냐 이걸 고민을 하실 텐데요. 어제 말씀드렸던 두 종목까지 합쳐서 총 4종목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탑넌 토탈 솔루션의 조건이 가장 좋은 편인데 4종목의 수요 예측 결과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탑넌은 의무 확약이 1.7%였으니까 다른 종목들보다는 조금 더 신청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유통 물량 조건은 비교할 필요가 없죠. 탑런이 압도적으로 좋은데 유통 물량 비중도 가장 낮고 기존 주주 물량은 없는 상황이고요. 유통 금액도 400억 원대로 4종목 중에 가장 적은 편이니까요. 아마도 탑런 쪽에 비례 자금을 조금 더 배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은 탑런 중심으로 비례 청약을 해볼 생각인데요. 내일 탑런 경쟁률을 보면서 자금을 다 넣던지 아니면 가성비만 해보던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에이럭스와 HM파마는 그냥 균등만 참여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탑런을 가성비 청약만 한다면 자금이 조금 남을 것인데 그렇게 되면 남는 돈은 그냥 에어레인을 청약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에어레인이 청약 조건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업 측면으로 보았을 때 약간 기대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렇게 청약을 해볼 생각인데 구독자분들도 좋은 판단하시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라이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일 상장하는 시메스는 라이브를 하지 않거든요. 저도 균등 청약을 해서 총 6주를 받았는데 아침에 심기일전해서 잘 보낼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에는 오늘 말씀드린 두 종목 2일차 예상을 한번 해볼 테니까요. 저는 내일 저녁에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